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아침 유튜브로 뵈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영상 촬영하고 또 촬영할 영상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남겨주시는 댓글 읽으면서 되게 친구랑 연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어떤 책 읽으세요? 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계절인데요. 네, 그럴수록 또 엄마가 책 읽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3월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아이들 3월 한 달 학교에 잘 적응했나요?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댓글들 보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든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나치지 않고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예요, 일종의.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편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깝게도 엄마 마음 아프게도 올해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 만족스럽게 적응하지 못한, 한마디로 학교 가기 힘들어하고 학교 싫다고 하고 우리 반 싫다고 하고 요새 학교 생활 좀 삐걱거리는 아이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계신, 속 아리하고 계신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 편지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요. 네, 저희 둘째가 친구들과의 문제로 학교 생활 적응 문제로 끙끙 앓다가 소아 우울증까지 왔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직장 엄마였던 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아이가 점점 의욕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짜증과 한숨이 늘고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출근을 하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방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아무 의욕이 없어져 버린 아이를 이제 퇴근하고 데리고 가서 우울증 약을 치료 받아가지고 와서 또 먹으라고 하고, 그런 이제 힘든 학교 생활 때문에 아이가 우울증이 시작이 되었고 3년 정도 약을 먹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먹어요.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고요. 엄마인 저도 결코 적지 않게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아이의 학교 문제, 내가 어떻게 개입해 줄 수 없고 내가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는, 집에서 밥 안 먹는 거는 어떻게든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한 입이라도 벌려서 먹이면 되는데 학교 문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엄마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실 거는요. 아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든 모습도 되게 다양할 거예요. 단짝과 이렇게 어긋난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 유난히 친한 친구들이랑 모두 다 다른 반이 되는 바람에 반에서 아직도 변변한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이 놀던 무리에서 소외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친구들을 따돌림을 시키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해자들의 특징은 본인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경험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약이 돼요. 좋은 경험만 약이 되는 게 아니라요. 좋지 않은 경험도 약이 됩니다. 제가 6학년 때요.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한참 공부를 잘했어요. 잘난 척을 하면서 친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따돌렸어요.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저한테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를 단체로 따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6, 7명이 놀던 그룹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거의 진짜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친구들이 틈만 나면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엄청 괴롭혔거든요. 아주 호되게 당했죠. 호되게 당하고 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착해졌어요. 네.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은근히 친구들을 따돌리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했는데 괜찮으면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가 크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한테 가해자가 됐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연예인들 막 학폭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미투 막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거기서 제대로 한 방 먹고 모든 걸 종료했던 거, 그만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랬다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진짜 나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정말 단편적인 사례인데요. 당시에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롭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요. 그 경험도 약이 되고요. 또 저희 아이나 저희 반 아이들의 그런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려운 건 맞는데 잘 넘어가고 이 시기를, 힘든 시기를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겨내고 나면 이때 아이가 가졌던 어려움과 그런 마음속에 좀 힘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막 상황들이 어렵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가 그런 일을 다음에 겪게 되면, 비슷한 일을 겪을 때는요, 이미 예전에 그 아이가 아닐 거예요. 훨씬 성숙하고 단단하고요, 잘 대처할 수 있고 마음도 잘 다스리는 그런 아이가 될 거다라는 눈빛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도 많이 보시죠. 정말 중요한 거,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 친구들 막 많아요. 굉장히 아이들도 많은 사회생활을 하죠. 소속돼 있는 곳이 많아요. 영어학원 소속, 우리 반 소속, 그리고 방과후학교 소속, 수학학원 소속이죠. 그 곳마다 아이들도 본인이 이제 행동을 조절을 해요. 학교에선 요렇게 행동해야 돼, 학원에선 요렇게 행동하고 요렇게 말해야 돼. 굉장히 아이들도 신경 쓰고요. 사회적인 인간들이, 사회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요. 밖에서 나쁜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속상한 일도 겪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도 겪고 다양하게 겪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은요, 아시죠? 무조건 두 팔 벌려 위로받고 따뜻하게 기대고 서로한테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늦게 들어오죠. 얼굴 보세요. 생기 발랄한가요? 그런 아이 있나요? 저희 애들은 굉장히 지쳐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회사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야근하고 오는 것처럼. 3월이라 학교도 이제 막 시작됐고 긴장됐고 또 봄이라 날씨 또 풀리고 하면서 피로감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학원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맥이 탁 풀리지 않나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돌아왔다, 안도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어요. 동시에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짠하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집이 되게 아늑한 쉼터구나, 쉼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요. 집에 왔는데 막 바짝 긴장해야 되고 말 한마디 더 조심스럽고 집 어디 한 군데 막 몸 편히 놓일 데가 없고 막 돌아다니는데 엄마는 계속 째려보고 있고 하는 것마다 잔소리가 계속 따라 붙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밖에서 어려웠던 걸 어디에서 위로받고 쉬어야 될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어찌 보면 막 정글 같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런 친구관계, 인간관계들이 그렇게 엮여있는 그곳으로, 또 그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나가서 또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다스리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까요? 어디죠? 아시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힘을 충전해서요, 다시 학교라는 곳에 가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친구가 그렇게 속상하게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딱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집에서 나는 거다. 어떻게 시달리고 와도 집에서는 위로받는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이들에게 생기도록 만드는 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아이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같은 일, 아이가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같은 상황이 3번 이상 계속 반복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한테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연락을 계속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그걸 무시당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거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상황들, 좀 심각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뭐 일주일 이상 3회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하실 때 아이한테도 티를 내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막 아이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걔를 욕하고 선생님을 욕하고 니네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엄마는 담임 선생님께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지? 한번 해볼까? 너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너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할게. 괜찮겠지? 하면서 엄마가 내 편이야. 엄마가 내 편이라서 좀 곤란한 상황인데 선생님께 어렵게 부탁도 드려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시는구나. 진짜 내 편이구나. 내가 친구들한테 시달려서 요새 되게 힘든데, 근데 혹은 나 요새 학교에서 되게 외로운데, 근데 내 편은 있구나. 내 편이 이 사람이구나. 네.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든든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막 아이가 뭐라고,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 진짜 선생님 이렇게, 네, 이거 말고요. 네, 팔을 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하는 그거 말고요. 엄마가 너 말 들으니까 속상했겠네, 힘들었겠네. 그래, 그거 속 화나는데 어떻게 참았어, 대단하다 라고 일단 아이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드려볼까? 하면서 이제 아이랑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엄마가 내 편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도 또 털어놔요.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정말 기사 보면 끔찍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기사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요. 학교폭력 관련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내가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아가는 이 상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아이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렇게까지 갔는데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작은 도움을 구했을 때 부모님께 내가 원하던 반응을 얻지 못했던 아이들은요, 큰일이 터져도 말하지 않고 끙끙 마음속에 앓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어려움도 툭툭 털어놓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요, 이 아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이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 일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경험은 약이 되고요. 돌아와서 그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서 위로받을 가족이 있는 아이는 그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전화로, 전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자로는 아무래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이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 보면서 또 왜 우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아이가 힘들면요, 엄마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마음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영상 보잖아요. 그럼 막 빵 터지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저는 제가 그런 막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학교로 보내고 출근을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랑 막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한참 오랜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아이 걱정에 막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울지 마시고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엄청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나쁘지만은 않았던, 하지만 안 겪었으면 좋았을 일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일단은 잘 지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요. 아이는 단단해지고 엄마는 성숙해지실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에 퇴근하시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